이게 뭐예요? 42세 박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에게 내가 죽으면 읽어라. 어머님,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대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3일 전부터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말기암. 의사는 며칠 안 남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노트예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2005년 1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왔다.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적어 놓으신 줄은 몰랐어요. 계속 읽어야 하나. 망설였지만 손은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수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05년 1월, 20년 전. 어머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당시 25살이었던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이정희가 앉아 계셨어요. 60살. 과부가 된 지 5년째였습니다. 누군데? 제 여자친구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벌써? 내가 겨우 25인데.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정희가 차를 홀짝였습니다. 일단 데려와봐. 내가 봐야 알지. 며칠 후 수진이 왔어요. 23,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정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무 평범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앉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안은 어디예요? 경상도 작은 시골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오빠가 둘 있어요. 다 결혼했고요. 학교는?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어요.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시골 처녀에 지방대에 어머니도 없고. 민호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정희가 차갑게 거절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요리 진짜 잘해요. 그래요? 나중에 먹어볼 기회가 있겠네요. 정희의 말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1시간 정도 어색한 대화가 오갔어요. 수진이 집에 돌아간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왜요? 너한테 안 어울려. 제가 좋아하는데요. 민호가 항의했어요. 내가 뭘 알아?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저런 시골 처녀 데려오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입 조심해. 내가 누구 덕에 너 키웠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좋은 집안 며느리 들여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수진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됐어.
더 이상 만나지 마.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수진을 계속 만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희는 차를 쏟을 뻔했어요. 뭐라고? 결혼해야 해요. 이제 이 자식이. 정희가 손을 들려다가 참았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정희는 한참을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아야 해.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정희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 아들을 빼앗은 여자. 결혼식 내내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3일밖에 못 갔어요. 정희가 빨리 돌아오라고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두고 오래 놀면 되겠어? 수지는 참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결혼 후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수진아, 일어나. 새벽 5시. 정희가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아침 차려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죄송합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갔어요. 정희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민호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네, 어머니. 수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끓이는지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는 항상 어머니가 해주셨거든요. 왜 안 끓여?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정희가 신문을 탁 내려놓았어요. 요리도 못하면서 시집을 왔어? 배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시간이 어딨어. 유튜브 보고 해. 정희는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하며 끓였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언제 다 돼? 정희가 짜증을 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어디야? 민호 출근 시간 다 됐잖아. 결국 민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출근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호한테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나가자마자 돌변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이게 뭐야? 정희가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뱉었습니다. 너무 짜. 이걸 사람이 먹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다시 끓여. 네. 수지는 찌개를 다시 끓였어요. 입덧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청소 좀 제대로 해. 먼지가 여기 있잖아. 빨래 이렇게 개는 게 어딨어? 다시 해. 밥이 너무 질어. 이거 사람 먹는 거야? 정희는 수진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민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피가? 수진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 민호가 소리쳤어요. 정희도 나왔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애도 제대로 못 지키나?
병원에서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좀 심하시지? 민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날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할게. 수진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시작됐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정희가 투덜거렸어요. 애를 제대로 못 지키니까.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어머니, 됐어. 나도 피곤해. 자러 간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지는 그날 밤 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힘내자. 아기만 생각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이에요. 그래. 혼자 가. 혼자요? 나 바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정희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네요. 축하합니다.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이래요. 그래. 정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겠네. 네, 어머니. 잘 나을게요. 그래야지. 우리 손자. 그 이후로 정희의 태도가 조금 나아졌어요. 수진에게 영양제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다녔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런 거구나. 수진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적어도 구박은 안 받았으니까요. 3개월 후 출산 날이 왔습니다. 으앙,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3.5kg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고생했어, 여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봐요. 수진이 아기를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밖에서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민호가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 정희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서 아기를 봤어요. 어머, 우리 손자 이쁘네. 그렇죠, 어머니.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정희가 처음으로 수진을 칭찬했어요. 수진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정희의 태도가 또 변했습니다. 수진아, 애 울어. 왜 안 달래? 네, 어머니. 수진이 아기를 안았어요.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젖 물려. 네. 제대로 안 나와? 분유 타. 네, 어머니. 수지는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혼자 일어나서 돌봤어요. 정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애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민호도 회사 일로 바빴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 아기를 안고 거실에서 졸다가 깼습니다. 정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애를 이렇게 안고 자면 어떡해. 떨어뜨리면?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
엄마가 됐으면. 수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 우니?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요. 수지는 거짓말했습니다. 친정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몸조리 잘해라.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됐어요. 우리 준호 돌잔치 성대하게 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돌잔치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수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초대장 보내고 음식 주문하고 장소 예약하고 다 수진 혼자 했습니다. 정희는 친구들한테 자랑만 했어요. 우리 손자 돌잔치 하는데 꼭 와요. 돌잔치 당일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한복도 입히고 메이크업도 하고. 수진아, 왜 이렇게 늦어? 정희가 재촉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빨리 해. 손님들 오신다. 돌잔치는 성황리에 끝났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준호 잘 컸으니까. 하지만 수진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준호가 울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일어나서 준호를 달랬어요. 괜찮아, 우리 준호. 할머니가 있어.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잠들었어요. 정희는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수진의 방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수진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정희가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혹시? 정희가 수진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해열제를 찾았어요. 물을 떠와서 약을 먹였습니다. 수진은 의식이 몽롱했어요. 물, 여기 있어. 정희가 물을 먹였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어요. 어머니,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준호는요? 자고 있어. 걱정 마. 수진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애가 이렇게 아픈데도 참고 있었구나. 아침이 됐습니다. 수진이 깼어요.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거실로 나가니 정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앉아.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 있어. 정희가 밥을 퍼서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한테 밥을 퍼주다니.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났더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은 쉬어. 내가 준호 볼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먹어. 수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입어봐. 정희가 옷을 하나 사왔어요. 어머니, 이게 내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됐어. 우리 며느리 이쁘게 입고 다녀야지.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5살이 됐습니다. 수지는 정희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함께 장도 보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준호 데리고 공원 갈까? 좋아요.
셋이서 공원에 갔어요. 준호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진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초기에 너한테 너무 심했어.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심했어. 나도 알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정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민호 아빠가 살아계실 때 말이야. 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수진은 놀랐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 정희가 옛날을 회상했어요. 중매 결혼이었어. 집안끼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지.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를 더 집착하게 됐어. 어머니, 내 인생의 전부가 민호였거든. 남편한테서 못 받은 사랑을 아들한테 받으려고 했나 봐. 정희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민호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어. 수진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닌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대했어요.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럼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같이 만들자. 둘이서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치? 내가 젊었을 때 자주 해 먹었어. 어머니도 떡볶이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평범한 사람인걸. 정희가 웃었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 좋은데? 오빠, 어머니랑 떡볶이 만들었어요. 정말? 나도 먹어도 돼? 그럼요. 세 사람이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준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희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이 광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편안해졌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야겠어.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정희의 가방에서 서류를 발견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3기.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수진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암이래요. 뭐?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췌장암 3기. 진단서 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걱정만 끼칠 텐데. 어머니, 수진이 울먹였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왜 혼자 감당하시려고 해요? 정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 사실 6개월 전에 알았어. 정희가 말했어요. 그때부터 치료받고 있었어. 근데 별로 안 좋아지더라. 그럼 지금은요?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대. 민호와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이요? 응.
길면 1년 반.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더 좋은 병원 가요. 미국이라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래봤자 몇 개월 더 사는 거야. 어머니, 나는 괜찮아. 여한이 없어. 정희가 웃었어요. 너희들 행복한 거 보고 준호 크는 거 봤으니까. 수지는 울면서 정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걸. 아니야. 넌 잘했어. 내가 미안하지. 정희도 수진을 안았어요. 그날부터 수진은 정희를 더 극진히 모셨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산책도 자주 모시고.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 정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정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며칠 못 남았어. 어머니,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정희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죽으면 읽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일기야. 너한테 주고 싶어? 일기요? 응. 지난 20년 동안 쓴 거야. 정희가 노트를 수진 손에 쥐어줬습니다. 꼭 읽어줘. 약속해. 네, 어머니. 그날 밤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준호 잘 키워.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민호도. 잘 부탁해. 네. 정희가 눈을 감았어요.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방을 정리했어요.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읽으라고 하셨지. 수지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와 준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첫 장을 펼쳤어요. 2005년 1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왔다.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 수지는 예상했던 내용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5년 7월 3일. 오늘 결혼식이었다. 수진이가 예뻤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내 아들을 빼앗는 것 같아서.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오늘 수진이가 새벽에 된장찌개를 끓였다. 너무 짜다고 했다. 사실 맛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됐을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06년 3월 15일. 수진이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얼굴 보고 사과는 못하겠다. 2006년 9월 20일. 준호가 태어났다. 수진이가 너무 고생했다. 밤새 진통하는 걸 봤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수지는 울면서 읽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준호 돌잔치였다. 수진이가 혼자 다 준비했다. 밤새 준비하는 걸 봤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2009년 11월 3일. 오늘 수진이가 열이 많이 났다. 내가 약을 먹이고 간호했다. 수진이가 고맙다고 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야 내 며느리 같다. 2012년 6월 20일. 오늘 수진이랑 공원에 갔다. 사과했다. 수진이가 이해한다고 했다. 울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나는 복받은 시어머니다. 2020년 3월 1일. 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3기.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이제부터 더 잘해줘야겠다. 남은 시간 동안. 2024년 8월 15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수진에게 이 노트를 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적었다. 수진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딸이었어.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내 딸이야. 행복하게 살아. 민호랑 준호랑. 그리고 이 노트는 비밀로 해줘.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사랑한다, 내 딸. 어머니가. 수지는 노트를 덮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마음.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심. 모두 이 노트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준호에게. 수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우리 손주 준호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9살이구나. 할머니는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못 볼 것 같아. 미안하다, 준호야. 할머니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를 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 준호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가 보장한다. 엄마 말 잘 듣고 효도해야 해.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너도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렴. 할머니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항상. 사랑한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생각나? 응. 준호도? 응.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준호가 수진을 안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천국에서 행복할까? 그럼. 분명히 행복하실 거야. 정말? 응. 할머니는 웃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준호가 웃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강하고 착한 사람. 수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며칠 후 수지는 정희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과 민호의 결혼 사진, 준호 돌사진, 가족 사진들. 모두 정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밑에는 또 편지가 있었어요. 수진에게 두 번째 편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는 내가 나를 정리하다가 발견하겠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일부러 심하게 굴었어. 너를 밀어내면 민호가 날 더 사랑할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내가 널 밀어낼수록 민호는 날 떠나갔어. 당연한 거였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수진아, 고마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내 손주를 낳아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나는 행복했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민호를 계속 사랑해주고, 준호를 잘 키워주고, 너 자신도 사랑해줘.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잊지 마. 영원히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후, 준호는 20살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엄마, 나 할머니 산소 다녀올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혼자? 응.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는 꽃을 들고 산소로 향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편지에 쓰신 거 기억나요? 20살까지 못 본다고. 맞았어요. 할머니,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게 많으니까.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엔 서로 힘들었지만 나중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준호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효도할게요. 할머니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될게요. 준호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엄마, 고마워. 뭐가? 항상 나 챙겨줘서. 수진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모셨잖아.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할머니도 힘드셨으니까. 힘드셨다고? 응. 할머니도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야.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할게. 뭘? 며느리한테 잘할게.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밤, 수지는 정희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왔다. 수지는 웃으며 읽었어요.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웠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호도 잘 컸고 민호도 건강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행복해요. 수진은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다, 내 딸. 3년 후,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지은이야. 안녕하세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가 인사했어요. 수지는 지은을 보며 2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떨렸었지. 어서 와요. 앉아요. 수진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마실래요? 차? 커피?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차 끓여올게. 준호가 좋아하는 대추차. 수진이 주방으로 갔어요. 차를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지은이를 따뜻하게 대해야지.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마셔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수진이 웃었어요. 지은 씨, 우리 준호 좀 잘 봐주세요. 네, 어머니. 아니, 준호 어머니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러요.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날 이후 지은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수진과 지은은 금방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응, 김치찌개. 내가 가르쳐 줄게. 둘이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미있어요. 그치? 요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이요? 응.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져.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준호와 지은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저 떨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옆에 있잖아. 수진이 지은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잘할 거야. 같이 살면 힘들 텐데. 힘들지 않아. 수진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어머니, 지은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네, 내 딸이야. 수진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친정집처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 우리 딸.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은 정희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준호가 결혼했어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잘 대해줄게요. 어머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수진이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배운 거 많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말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고마워, 수진아. 내 딸. 5년 후 수진은 60살이 됐어요. 준호와 지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할머니. 3살 정희가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정희. 할머니 왔어? 응. 수진이 정희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뭐하고 놀까? 공원. 그래, 공원 가자. 수진과 정희는 손을 잡고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정희가 물었어요. 증조할머니? 정희 이름 지어주신 분? 응, 정말 좋은 분이셨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지. 나도 만나고 싶어. 하늘에 계셔. 근데 항상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 그럼. 정희 이름도 증조할머니가 지어주신 거니까. 작은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호, 수진, 준호, 지은, 그리고 작은 정희. 건배.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작은 정희는 주스였지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민호가 말했어요. 네. 모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은 정희의 노트를 꺼냈어요.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글을 쓸 때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민호가 행복해서, 준호가 건강해서, 우리가 가족이어서. 처음엔 몰랐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알게 됐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수진아, 고마워. 나를 변화시켜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영원히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정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할 순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사랑이 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